안녕하십니까, 전은성입니다. 자,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은 주택이 있죠. 절세 투자용 1월 10일 대책에 포함되는 주택인데 이렇게 혜택이 좀 많아요. 혜택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거고요. 이런 혜택이 많다 보니까는 인기 지역 위주로 사람들이 과열이 되기 시작을 해요. 매수를 하기 위해서 과열이 되기 시작을 하는데, 그러다 보면은 이 혜택이 있는 주택을 공급하는 데 있어서 한정적이기 때문에 그 한정되고 주택이 모자라다 보니까는 이런 것들을 편법으로 공급을 하고 편법으로 매수를 하는 세력들이 생겨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부작용이 생기고, 이런 부작용의 대표적인 게 세금 한류에 대한 작용인데, 이런 부작용을 또 잡기 위해서 당국은 분양자와 수분양자를 전수조사를 하죠. 그래서 앞으로 이런 혼란 속에 부동산 시장 전망은 어떻게 될지, 이 주택에 대한 특징과 부작용 그리고 전망에 대해서 한번 오늘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혜택 먼저 보시면은요, 1주택이에요. 1주택. 1주택 갖고 있는 사람이 또 다른 주택을 사면 이 주택은 마법같이 그냥 사라져요. 없는 주택이 돼요. 세금 계산할 때는 아예 없는 주택이 됩니다. 무슨 뜻이냐면, 이런 마법에 대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요건이 있어야 돼요. 요건은 뭐냐면, 일단 전용이 작아야 돼요. 전용이 60제곱미터 이하이고 금액이 6억 원 이하여야 됩니다. 그리고 아파트는 안 돼요. 아파트는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저렴한 아파트가 아닌 소형주택, 우리가 제일 잘 알고 있는 다세대죠. 이런 다세대 주택이 혜택을 받아요. 아파트는 제외가 되니까. 그리고 취득 시기는 2023년 1월 10일부터 2027년 내년까지 준공된 신규 수분양자에 대해서만 혜택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금액이 작으면서 조그만 다세대 주택에 새로 짓는 것들이 어마어마하게 인기를 끌고 있다 보니까는 부작용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떤 효과가 있냐면, 취득할 때 주택수가 아니에요. 그리고 종부세에서도 합산이 배제가 되고, 양도할 때도 기준주택 매도 시에는 주택수에서 제외를 시켜요. 그러니까 뭐 살 때부터 갖고 있을 때 팔 때까지 모든 게 혜택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혜택들이 있다 보니까는 이런 것들을 이용하려는 투자자들이 인기 지역에 집중을 하게 되죠. 그래서 취득세율을 비교를 해보면 1주택자가 두 번째 주택을 매수할 때 가장 큰 혜택을 봐요. 그래서 110대책에 주택수 제외되는 주택을 구입을 하게 되면은 1%에서 3% 굉장히 낮은 퍼센트의 세금을 내게 되고요. 2주택자, 3주택자도 주택을 하나씩 빼주기 때문에 취득세 효과는 상당한 거를 우리가 이 표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법률은 어떤 거를 봤냐면, 지방세법 시행령 28조인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2024년 1월 10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기간 중에 유상취득하는 그러니까는 증여는 안 돼요. 유상취득하는 소형 신축주택, 신축입니다.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 시 주택수 산정에서 제외한다고 지방세법 시행령에 나와 있죠. 그리고 종부세에서도 세율 적용 시 주택수 산정 특례해서 신축주택은 종합부동산세 세법 제9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할 때 주택수 계산에서 제외한다. 뭐 어마어마한 혜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양도세도 마찬가지예요. 주택을 팔 때 주택수 상관없이 일반과세, 중과세 배제가 되고요. 다른 주택을 팔 때 새로 취득한 주택은 아예 없는 걸로 봐요. 그러니까는 내가 새로 주택을 취득하더라도 아까 그 네 가지 요건에 다 해당되는 주택을 구입을 하고 기존 주택이 비과세 요건을 계속 유지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혜택 자체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니까는 취득, 보유, 양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이 세 가지 요건밖에 없잖아요. 취득하고 갖고 있다가 매각하는 이 세 가지 요건에 있어서 모든 혜택을 받는 주택이에요. 1월 10일 대책은. 그러니까는 2027년 12월 31일까지 앞으로 신축될 주택에 대해서만 해당이 되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아파트 안 되고요. 전용 면적 60제곱미터 이하여야 되고 6억 이하여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굉장한 혜택들이 많다 보니까 뭐 양도세에 대한 혜택이고요. 혜택들이 많다 보니까는 부작용이 발생을 해요. 어떤 부작용이냐? 작게는 지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몰리다 보니까 인기 지역의 집값도 굉장히 올라가고 건축비도 많이 올라갔잖아요. 그러니까는 아파트가 아닌 주택으로 작게 지을 수는 있는데, 문제는 뭐예요?
문제는 금액이 문제인 거예요. 6억 이하로 만들려고 했더니 뭐 전혀 남지도 않고 또는 너무 들나마 분양하는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사는 사람은 또 혜택을 받으려면은 또 6억 이하야지만이 기존 주택을 팔 때 비과세도 유지가 되고 뭐 취득세도 좀 적게 내고 싶고 여러 가지 서로 이렇게 맞아 떨어지는 거죠. 분양을 하는 사람도 마진이 남아야 되고 사는 사람도 세금 혜택을 받아야 되니까는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계약서에는 6억이고 차액은 수표로 신축 빌라 다운 계약서 판친다. 2027년 12월 말일까지 이제 새로 지어지는 주택이니까는 신축 빌라인 거잖아요. 아파트 아닌 거고. 이게 뉴스에 7월 20일 날 났어요. 자, 이런 뉴스 나오면은요, 이게 100% 다 조사 들어갑니다, 이제. 뭐, 대표적인 게 용산, 그리고 광진구가 요즘에 너무 뜨거웠고, 광진구까지 갈지 모르겠는데, 이 지금 뉴스 기사 내용에는 강남권과 용산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나왔어요. 아마, 불안한 지역이 세 군데가 있죠. 여러분들 그 지역에 분양하신 분과 분양받은 분들은 이 조사를 안 받으시려면 미리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준비를 하셔야 되고요. 하여튼 간에 이런 부작용이 발생을 해요. 그러니까는 이런 부작용이 생긴 다음에 앞으로 시장이 어떻게 될지 우리는 전망을 또 해봐야 되잖아요. 전망을 해보면 건축업자, 그러니까 분양하는 사람과 수분양자들을 일단은 전수조사가 들어갈 거예요. 핵심 지역들은. 전수조사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인기 지역에 6억 이하 매물들이 다 소진이 돼요. 이제는 6억 이상에 대해서 다운 계약서 쓴 것들 이런 것들이 막 문제가 되니까는 6억 이하 매물로 살래. 나는 6억 이상 되면은 혜택도 없으니까는 6억만 찾으러 막 또 어차피 조사 안 받고 좋은 지역을 선점하고 싶고 그러다 보니까 6억 이하 매물 다 소진돼. 우리 아파트도 그랬잖아요. 15억 대출 뭐 이렇게 하니까는 모든 아파트가 비인기 지역도 15억까지 다 오르는 현상들이 생겼다시피 이런 빌라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비인기 지역 빌라들도 6억까지 계속 상승을 할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것들이 다 이제 낙수 효과처럼 다 퍼지게 되겠죠. 그리고 6억 이하 매물에서 옥석가리가 시작되는데 강남권에 이제 6억 이하 매물을 찾기는 굉장히 어렵게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세종국토개발에서는 약속드릴게요. 마진을 아주 안 남기더라도 진짜 조금만 남기더라도 여러분들께 좋은 지역에 6억 이하의 매물로 저희는 보답할 방법을 다 알고 있습니다. 저희 불법 같은 거 안 하고요. 여러분들께 진짜 확실하게 좋은 지역들 앞으로 시장이 이렇게 흘러갈 거니까 좋은 지역에 여러분들께 6억 이하의 매물을 저희가 내년까지 공급해 드릴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런 다운 계약서가 판치는 시장에 앞으로 어떻게 될지 여러분들 6억 이하 매물도 빨리 좋은 지역들은 취득을 하시는 게 좋고 앞으로도 저희 회사에서는 좋은 지역의 저렴한 매물로 여러분들께 세금 혜택도 주면서 좋은 지역에 여러분들이 조합원이 되실 수 있도록 저희 회사에서 끝까지 노력을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